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이렇게 모두 다 주어져 있습니다. 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써 있는 헌법의 목적이지만 기본권이 제한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에서 우리 오프닝에서도 금지곡도 봤죠. 표현, 창작, 예술 활동의 자유에 제한이 있었던 거죠. 잘못됐다라고 해서 폐지되기도 하고. 또 좀 예전에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요. 학생 신분의 당구장 가면 막 탈선이고 막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사실 당구는 굉장히 건전한 스포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청소년은 당구장, 왜 그렇게 그런 게 있었을까? 예, 그런 제한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기본권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당히 우리 눈으로 제한받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 기본권 제한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폐지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이에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는 경우에 사유입니다. 사유. 이 사유가 있었을 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 법률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볼까? 형식적 요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을 통해서. 사유는요? 국가안전보장. 이거 외울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그 다음에 질서유지. 그 다음에 공공복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 자, 여러분 중에 진짜 극히 일부분 학생이 군인이 꿈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꿈이 모두 다 군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언제 한순간은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 세계 또는 군으로 복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여러분의 어떤 자유, 여러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해? 그렇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이 특수 상황 속에서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병역, 법이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저는 북한 학생들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북한 모습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북한 여행 가야겠어.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이동할 자유, 내가 여행할 자유, 그거 분명히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거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등의 그런 물론 그 법의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있긴 하나 어쨌든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법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북한 갈 수 없어요.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또 얘기해 볼까요? 나 돈이 너무 많아. 돈이 엄청 많아. 진짜 막 뭐 심심한데 돈 뿌려볼까? 됩니까? 돼요. 뿌려도 돼. 작년에 이거 보세요. 작년에 옥상에 여기 보여요? 옥상에서 돈 뿌렸다? 와, 난리지 난리. 진짜 이런 한번 이거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홍콩의 어떤 사람이 근데 엄청 많이 뿌려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0만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처벌되게 돼. 최고 1년형. 완전 난리가 날 때요. 일대 교통이 막 멈추고 줍다가 싸움 나고 완전 대혼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 옥상에서 돈을 뿌리는 건 이 사람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뭐 도로교통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법에 따라서 질서 유지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제가 작년에 봤을 때 부산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머니 여자분도 돈을 뿌린 걸로 알아요. 뿌렸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의 다 다시 돌아왔대요.
다시 다 돌려줬대요. 진짜 대단하죠. 미국에서도 돈이 뿌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 돈을 이렇게 옮기는 차 있잖아요. 그 차 문이 열려버렸대요. 도로에서. 돈이 막 날아간 거야. 그럼 어떡해? 3억 정도. 네. 뭐 아무튼 다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서 여러분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에 따라서겠죠. A형 독감, 이맘때면 독감이 엄청 유행합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고 그러는데 A형 독감 등의 전염성이 있는 독감에 걸리면 어때요? 학교 못 나옵니다. 의사가 3일에서 5일까지 진단서를 끊어서 학교 나가면 안 돼! 라고 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 하루 만에 다 나왔는데 나 솔직히 학교 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서 이러한 법에 따라서 학교에 나갈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네. 외워봅시다. 법률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따라서. 그래서요 실제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게 될까요? 로마의 이게 트레비 분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보기에 잘 보여요? 빨간색이죠. 분수가. 어떤 예술가가 여기다가 물감 푼 거야. 내 자유다! 당연히 잡혀갔겠지. 그렇죠? 예. 표현의 자유거든. 당연히 잡혀갔겠죠. 뭔가 공공복리나 또는 질서유지 이런 뭐 공공의 이런 이유로 법에 따라서 잡혀갔겠죠. 예.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나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할 때도. 그래서 방법적 요건이라고 돼 있고 이게 과잉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과잉 금지의 원칙이 좀 내용이 어렵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별표 2개 할 거고요. 얘는 5단원이 아니라 2단원의 헌법재판소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매우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제일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매우 잘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보는 문제도 17, 18번 문제도 헌법재판소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이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기본권 제한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첫 번째,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는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목적의 정당성. 네. 두 번째, 방법이 적절해야 돼요. 적절한 방법을 써야 돼요. 세 번째, 피해의 최소성. 최소한의 피해를 끼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나씩 보자면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적절해야 돼. 효과적인 수단. 세 번째, 피해가 가장 작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피해의 최소성이야. 그 다음에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훨씬 클 때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익의 균형성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요. 네, 조금 어렵죠. 성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그 사람의 뭐 이동의 자유라든가 그 사람의 인격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내가 제한됐어. 나 과도해!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전자발찌예요. 예. 어때요? 목적이 매우 정당하죠. 성폭력이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적절하냐?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이게 피해가 가장 작은 방법이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데 크게 문제도 없고 그리고 바지나 또는 옷 속에 감추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한이라고 보았고요. 그에게 침해되는 어떤 그 이익보다는 공익이 훨씬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갑은 운전 중에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도록 되어 있죠. 예. 의무적으로 매도록 되어 있는.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도로교통법상 이거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활동의 자유가 있는데 법률로서 나 이거 매개했단 말이야? 이거 과도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여기 권리구제헌법소원 뭐 2단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라고 한 겁니다. 실제 다 사례들이에요. 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선 이 규정이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는 거 맞아. 네가 네 자유롭게 네 몸을 행동하는 거 그걸 이거 탁 묶어놓고 제한하고 있는 거 맞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과잉한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규정은 교통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목적이 매우 정당하다. 목적의 정당성 되죠. 안전띠를 매는 것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다. 안전띠를 매므로써 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라고 또 판단한 거예요. 또한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없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없다. 최소한 피해가 작은 방법이다. 피해가 최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그래, 너 운전자 너 답답하고 너 나중에 혹시 안 매서 범칙금 낼 수도 있겠지. 네가 보는 피해 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 이게 법익의 균형성. 그래서 매게 된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이제 문제통에서 볼 겁니다. 문제에서 볼 거고요.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 남았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고 과도한 제한이면 그게 폐지되는 그런 절차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한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범죄 피의자, 뭐예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할 때 얘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서 그러면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는 있죠.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문하거나 감금하는 건 어때요? 자유의 본질적인 걸 침해하는 거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여기에 댐을 지어야 돼요. 댐. 댐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마을들이 다 마을이 물에 이렇게 잠기게 돼요. 물에 탁 댐 때문에 잠기게 돼요. 그래서 댐 건설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여기 마을 사람들 여기 떠나줘야 되겠어. 이거 재산권 박탈해도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건 본질적인 걸 침해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논의를 거쳐서 이주비 또는 이거 재산권을 제한한 데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문제 3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43페이지로 가시면 되겠고요. 43페이지에 보면 지난 시간부터 쭉 43페이지에 있는 15, 16번 문제가 기본권의 유형에 대한 문제, 그리고 17, 18번 문제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기본권의 유형에 대해서 16번 문제는 조금